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또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무탈한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 요가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요가 학원을 다닌 지 벌써 4주차가 되어 가는데요. 이 요가 학원에 특별한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어떤 것을 말하는데, 저희 요가 학원의 루틴은 절기가 바뀔 때마다 동작이 바뀌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가오는 새로운 절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동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은 동지입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 찍었던 24절기 팟캐스트를 들으셨던 분은 동지가 어떤 날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동지를 맞이해서 오늘 제가 새로운 동작을 해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요가 하는 거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운동을 많이 시키셨는데 잘 따라하지 못해서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이 첫날이니까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요가 학원에서 동지를 맞이해서 새로운 동작을 배운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과 한국의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지를 아주 특별한 날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동지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하루일 수도 있긴 한데 동지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동짓날에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거든요. 그래서 동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겨울의 한 가운데가 되었다 라는 신호였어요. 올해 동지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크리스마스 시기 전후로 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동지가 어떤 날인지, 그리고 옛날에는 동지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동지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동지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동지라는 문화가 익숙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동지라는 문화를 처음 듣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의 풍습은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동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동지가 어떤 날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지는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짧아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늦게 뜨고 또 금방 집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밖을 나가보면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짓날에는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동지를 기점으로 했을 때 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떠 있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동짓날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가 동지거든요. 과연 얼마나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어둠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어두우면 뭔가 무섭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누가 나를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귀신도 보일 것 같고, 저에게 있어서 어둡다라고 하는 건 약간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날, 밤이 가장 긴 이 날은 무섭고 위험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오늘이 지나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동지처럼 밤이 긴 날 무서워요. 아침에 나가는데도 아직도 저녁처럼 깜깜하니까 괜히 무섭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동지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무섭지 않은 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지가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갔구나. 왜냐하면 동지가 지나면 뭐가 길어진다고 했죠? 맞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낮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눈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별것 아닌 것, 미묘한 차이, 이런 걸 사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은 이 작은 변화도 크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건 겨울의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겨울의 중심,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명절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지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거의 3번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지가 되기 전에는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밤은 조금씩 짧아져요. 대신에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즉, 어둠이 강해진 순간부터 다시 빛이 돌아오는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지를 해가 다시 태어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동지가 지나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 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동지라고 하는 절기를 작은 설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동지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 드셔보셨을 수도 있고 이 음식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동지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팥죽입니다. 팥죽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팥죽은 팥이라고 하는 빨간 곡식을 삶아서 그걸 푹 고아내서 만든 음식인데요. 팥을 푹 삶아서 곱게 갈아주고 그리고 새 알심이라고 하는 작은 떡을 넣어요. 그걸 넣어서 끓인 죽을 말합니다. 팥을 넣어 만들었으니까 팥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전복을 넣어서 죽을 만들면 전복죽이라고 하거든요. 팥을 넣어서 죽을 만들면 팥죽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보세요. 팥죽.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게요. 팥죽. 발음이 뭔가 말하다 보니까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오늘 팥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팥이라고 하는 곡식 자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팥빙수에 올라가는 팥은 좀 색깔이 갈색? 진한 붉은 갈색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맛은 고소하면서도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팥죽에 설탕을 많이 넣어요. 설탕을 넣으면 당연히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단맛 때문에 팥죽을 끓였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팥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곡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완두콩도 있고, 강낭콩도 있고, 팥도 있고, 쌀도 있고 등등 굉장히 다양할 텐데 왜 하필이면 팥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팥의 색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과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붉은색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준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쁜 기운을 막아줘요. 나쁜 기운이 있으면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군을 없애는 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이라고 하는 곡식이 가진 붉은색이 있어서 팥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보호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팥이라고 하는 건 언제 먹냐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생일일 때,
한 살 생일, 이걸 돌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팥으로 떡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팥떡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런 풍습이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고사를 지낼 때 여전히 팥떡을 올려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팥이 들어간 음식은 소원을 들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동짓날 먹는 팥죽은 귀신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팥죽하면 역시 귀신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귀신을 생각하면 조금 무섭기 때문에 일단 어깨를 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짓날은 뭐가 가장 길다고 했죠? 맞습니다. 해가 진 시간, 즉 밤이 굉장히 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밤이 긴 날은 깜깜하고 어둡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이 길고 어둠이 강하니까 귀신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신과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동짓날에 이렇게 팥죽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팥죽을 쑤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팥죽을 쑤어서 먹었습니다. 또 그냥 먹기도 했지만 집 근처에 팥죽을 뿌리기도 했어요. 좀 신기하죠? 아마 한국 드라마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싶어서 굿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마지막에 팥을 뿌리거든요. 악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팥을 뿌립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팥죽을 뿌리기도 하고 부엌에도 팥죽을 뿌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걸 담아놓는 장독대 근처에도 팥죽을 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소똥이랑 팥죽을 섞어서 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으면 아니,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음식을 밖에 뿌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내 정신이 차려진 그런 의식이 있다 할 때 의식이 아니라 일종의 세레모니, 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동짓날에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전해 듣고 한국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고 했잖아요. 팥죽을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런데 가족끼리만 팥죽을 나누어 먹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웃들과 내 옆집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았어요. 소통하는 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팥죽을 이웃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어른이 아이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먹어야 올 한 해 안 아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왜냐하면 팥죽이 애군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오래 안 아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동지를 기점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앞으로는 안 아플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팥죽을 먹을 때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팥죽에 들어가는 떡이 있다고 했죠. 이 작은 떡을 새알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알심을 나이 수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10살이라면 내 팥죽에는 새알심 알갱이 떡이 10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20살이라면 20살인 거죠. 그러면 내 팥죽에는 새알심이 20개가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40살, 40살이라면 내 팥죽에는 새알심이 40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팥죽을 먹을 때 팥보다는 새알심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동지 때 나이를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팥죽에 들어가는 떡인 새알심을 나이 수만큼 먹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이어서 이 팥죽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동짓날에는 팥죽을 어떻게든 꼭 먹었던 것 같긴 해요. 보통 직장에서 동짓날에는 팥죽이나 팥떡 같은 것을 꼭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팥죽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팥을 끓는 물에 삶아서 물을 버립니다. 삶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물 속에 재료를 퐁당 빠뜨리고 끓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버리면서 팥이 가지고 있는 떫은 맛을 없애려고 합니다. 떫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덜 익은 과일, 예를 들어서 감 있죠.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감을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해져요. 입에 뭔가 남아있는 맛?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걸 우리가 떫다 라고 합니다. 떫어요. 혹은 이 떫다 라는 걸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을 비꼴 때, 비난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좀 못마땅한 경우,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럴 때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데에서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왜? 떫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떫다는 미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팥을 물에 먼저 삶아서 그 물을 버려요. 버리면서 떫은 맛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삶아진 팥을 다시 새로운 물 속에 넣습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다시 맑은 물에 팥을 삶아서 으깹니다. 으깬다고 하는 건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쿵쿵 눌러서 다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잘 으깨준 후에는 세 번째 단계, 체에다가 걸러서 판물을 만듭니다. 체라고 하는 건 도구 중 하나인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알갱이는 걸러내고 물은 내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체에 걸러서 판물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새 알심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맵쌀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새 알심을 만듭니다. 찾아보니까 맵쌀은 찹쌀과는 좀 다른 종류였어요. 찹쌀은 쫀득쫀득한 찰기가 많은 쌀을 말하는데요. 이 맵쌀이라고 하는 건 찹쌀과는 다르게 찰기가 적은 일반적인 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알심은 동글동글하게 만든 반죽 알갱이를 말합니다. 팥죽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호박죽에 넣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칼국수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알심을 만들었다면 판물에다가 새알심을 넣고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서 간을 합니다. 이 팥죽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팥도 삶았다가 물도 버리고 다시 삶아서 으깨고 한 알 한 알 새알심을 만들어서 넣어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팥죽이라고 하는 음식은 그냥 단맛의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 제사상에 올리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동짓날 우리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알심을 만들 때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새알심을 굴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사실 동지라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팥죽을 먹으면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날,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다른 절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다지 큰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짓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해가 점점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도 점점 좋아질 거야. 봄이 금방 올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처럼 다 같이 팥죽을 쑤어 먹는 분위기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팥떡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근처의 죽집에서 팥죽을 사 먹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동지라고 하니까 저는 기회가 된다면 팥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동지가 작은 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동지는 12월 22일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2025년을 마무리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스스로에게 해줘야 하는 말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올해도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 해주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만약
12월 22일 동지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즐겨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팥죽 먹어보기. 동짓날 먹는 팥죽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리라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낮과 밤의 길이를 느껴볼 수도 있어요. 동지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날이었잖아요. 해가 언제 뜨는지, 언제 지는지 시간을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칭찬해 주기. 잘했어, 수고했어, 네 덕분이야. 이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잘했어, 수고했어, 네 덕분이야. 좋습니다. 동지는 이렇게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그리고 겨울의 중심. 예전에는 작은 새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을 물리친다, 내쫓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이 애군을 물리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혹시 동지 말고 다른 23개의 절기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팟캐스트 영상 중에서 24절기 콘텐츠를 보면 될 것 같고요. 1년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아마 동지가 지나고 올라갈까요? 동지 전날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즐겁게 보시고 같이 즐겁게 팥죽 먹으면서 동지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